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숨겨진 변수가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한미그룹은 11월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주총, 12월 사이언스 자회사인 한미약품의 주총이 두 차례 연달아 열리는데요. 사이언스의 주총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새롭게 떠오른 변수는 뒤에 있는 12월 한미약품 주총이 될 전망입니다. 임종훈 형제는 12월 열리는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의 반기를 들고 송영숙, 임주현 모녀 측에선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신동국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을 중도 해임하기 위해선 한미약품 지분 41%를 들고 있는 한미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서 결국 이 사이언스의 이 의결권 행사를 누가 결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형제 측 임종훈 사이언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편에 있는 송영숙, 임주현, 신동국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지금 대립 중에 있습니다. 이 3인연합 측은 약품보다 2주 앞서 열리는 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그동안 형제 측이 이사진이 많았던 사이언스 5대4 이사진 구성을 5대5 구도로 맞추려고 하는 등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 의결권 행사는 과연 누가 행사하는 게 맞는 건지, 형제 측 주장대로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3인연합 측의 주장대로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년여간 스토리를 완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동안 너무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많아서 저희는 현재 쟁점이 되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핵심만 줄여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번 의결권 행사에서 쟁점이 과연 뭔지,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결국 쟁점은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텐데 과연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1년여간의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스토리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추려서 알아볼 텐데 설명에 앞서서 이제부터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측을 3인연합 측이라고 부르고 임종훈 측을 형제 측이라고 부르고 호칭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표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총 일정부터 간단하게 볼 텐데 11월 28일에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열리고 3주 뒤인 19일에 한미약품의 주총이 열리는데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건 이 12월 19일에 열리는 약품 주총이긴 합니다. 이제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볼 텐데 우선 지분 구조부터 살펴보면 3인 측이 사이언스 지분 48.13%를 갖고 있고 이 형제 측이 29.07%를 갖고 있습니다. 또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자회사 한미약품 지분을 41.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41.42%에 대한 겁니다. 어쨌든 3인연합이 사이언스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이언스의 대표이사가 임종훈인 이유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동국이 형제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이 돌연 신회장이 송영숙, 임주현 모녀편으로 돌아서면서 현재 상황 즉 3인 측이 사이언스 지분은 많지만 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임종훈인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사이언스가 지분율 41.42%를 들고 있는 핵심 자회사 약품의 대표이사는 박재현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상황을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이언스의 최대 주주는 3인 측이지만 대표이사 사이언스의 대표이사는 임종훈 형제 측이 갖고 있고 또 사이언스가 지배하고 있는 약품의 대표이사는 3인 측이 맡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소 이상하고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니 양측은 각자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자 주총을 열어서 반대편은 해임시키거나 자기 편을 넣는 이사진을 넣는 이런 표 대결을 펼치겠다는 게 이번 임시 주총인데요. 앞서 봤던 것처럼 사이언스 주총은 11월, 약품 주총은 12월에 열립니다. 11월에 열리는 사이언스의 주총 안건부터 보면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이사진 구석은 형제층 5명, 그 다음에 3인 연합층 4명 총 9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사이언스의 정가는 이사를 최대 10명까지 선출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1안을 보면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해서 이사수를 11명으로 늘리고 이 안에서 3인 연합 측인 신동국과 임주현을 넣어서 11인 6대5 구도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3인 연합의 계획입니다.
다만 이 1호 의안, 그러니까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특별 결의, 그러니까 즉 전체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참석하고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안이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 10명 이사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신동국, 임주현 중 첫 번째에 있는 이 신동국만 이사에 선임되는 구조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 측 5, 3인 연합 측 5, 로 이사진이 동수가 되는 거죠. 3인 측이 지분율이 거의 과반에 육박해서 11월 사이언스 주총에서 최소 5대5 구도로 재편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3인 측의 지분율이 과반에 거의 육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에 있는 약품의 주총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 다시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의 주총 안건부터 살펴보면 1호 의안은 이사 해임의 건인데 3인 편에 3인 연합 측에 서 있는 박재현과 신동국을 해임하고 2호 의안에서 형제 측인 박준석, 장영기를 선임하겠다는 이 안건이 이번 임시주총의 핵심 안건입니다. 재직 중인 사내 이사 해임을 하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이 좀 특별 결의, 아까 정관 변경처럼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전체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만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특히 사이언스가 약품의 지분 41.42%를 들고 있는 만큼 사이언스의 선택이 해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권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이언스는 사람이 아닌 법인입니다.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이언스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데 찬성표를 던지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엔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거냐가 쟁점인데 이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우선 형제 측의 입장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행사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한미사이언스의 대표이사는 임종훈이니 임종훈의 단독 판단에 의해서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에 물어봤는데 두 곳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자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지난주 한미사이언스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지주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니 지주사 LG, GS도 이런 자회사 의결권을 행사할 때 대표이사가 결정을 해오고 있고 사이언스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대표이사 임종훈이 판단해서 약품의 의결권, 그러니까 이 41.42%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당연히 박재현, 신동국의 해임을 원하지 않는 3인 연합 측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3인 연합 측의 입장을 보면 우선 분쟁이 진행 중이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만큼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정당성이 확실하게 확보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정당성이 의미하는 건 결국 이사회인데 이사회를 열고 박재현, 신동국 이사 해임에 대해서 한미사이언스가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건지 찬성을 할 건지 반대를 해야 될 건지 이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형제 측, 3인 연합 측 둘 다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각자 유리한 케이스를 끌기 위한 나름의 빌드업을 하는 듯 보입니다. 형제 측은 그 전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해왔던 것처럼 대표이사 결정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가 지금 임종훈 형제 측이니까요. 3인 연합 측은 11월 주총에서 사이언스 이사 구성이 5대5 구도로 갈 확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점을 활용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사이언스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5대5로 찬반대가 나뉠 거고 그러면 결국 안건이 부결되면서 최종 무산이 되는 거니 결국 이 41%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3인 측은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3인 측은 법원에 대표이사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종훈이 단독으로 약품 지분 41%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요. 파악한 바로는 가처분을 법원에 내는 시점은 11월 사이언스 주총이 끝난 뒤
즉 사이언스 이사진 구성이 5대5로 완료된 뒤 가처분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제가 이걸 취재하는 그 초반에는 형제 측의 주장대로 지주사의 대표이사가 결정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대표이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이번 사건에 이해관계가 없는 5명의 변호사 분들께 여쭤보니 전부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현재 한미그룹에 처해 있는 이 경영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사회를 거치는 게 맞는 것 같다. 즉 3인연합의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들을 살펴보기 전에 쟁점이 되는 법 조항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쟁점이 되는 게 자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대표이사의 경영 권한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를 특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표를 한번 볼게요. 제가 2개의 판례를 가지고 왔는데 빨간 밑줄만 보시면 됩니다. 위 밑줄 내용을 읽어보면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말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를 쉽게 좀 표현을 해보면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 그러니까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거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밑줄도 읽어보면 대표이사의 업무 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된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다 무조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 판례 두 개의 판례가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대표이사의 경영 활동은 뭐냐라고 봤을 때 일상 업무에 대한 것만 이제 제한이 된다. 일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매우 경영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은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게 일상 업무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 중요 업무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한 내용은 또 상법 39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빌리거나, 그 다음에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말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지배인은 법률적 용어로 대표이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내이사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법률적 용어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등이다 라는 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상법에 중요자산 처분, 차입 등의 경우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고 명시해 둔 건 회사의 주요 경영 상황을 대표이사 개인이 판단하지 말고 중요한 안건들은 이사회를 거쳐서 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라, 이런 목적인데요. 아까 제가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에 명시된 중요자산 처분, 차입뿐만 아니라 유상증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무상증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다양한 중요 경영 상황 등을 이렇게 이사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상법에서 등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포함시킨 건 굉장히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열어둔 셈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판례와 법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이번 한미사이언스가 약품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취재한 변호사 5분 모두 지금 형제와 3인이 대립하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선 이번 의결권 행사를 중요한 경영 판단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경영권 분쟁이 없었을 때는, 즉 평화로운 상황임을 전제했을 때는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영권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주요 경영 상황으로 보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건데요. 더욱이 임종훈 대표이사는 분쟁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가 단독으로 약품의 의결권 41%를 행사한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권한 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제 측에 물어봤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사이언스는 모두 대표이사가 약품 의결권을 행사해 왔고, 그리고 사이언스 측 역시 우리를 담당하는 이 로펌이 아니라 객관적인 대형 로펌의 의견을, 그러니까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이언스 측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워낙 상황이 엎치락뒤치락 했던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인연합 측이 사이언스 주총이 끝난 직후에 대표이사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낼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이언스 주총이 있는 28일부터 12월 19일 사이언스 주총이 있는 이 사이에 또 가처분 재판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만약에 재판부가 3인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사이언스 이사진이 5대5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3인 측이 좀 이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재판부가 형제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임종훈은 약품 주총에서 사이언스 의결권 41%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주총 참석률에 따라 해임 여부가 판가름이 나긴 하겠지만, 임시 주총의 경우 정기 주총보다 더 참석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박재원과 이 신동국은 해임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이 좀 복잡한 이 한미 사이언스 한미 그룹의 또 경영권 분쟁을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한 달 사이로 또 가처분이 이뤄질 거고, 또 이쪽에 대한 이제 판단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이슈체크에서는 또 가처분 또 재판도 가서 또 주요 쟁점들이나 또 살펴볼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이슈체크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